자, 28번부터 확인해 봅시다. 문제가 깁니다. 긴데 조건은 우리가 보던 형태의 해석들인 것 같아요. 첫 번째, 0과 2 사이의 상수 k 값에 대해서 fx가 지금 0에서 2파이까지 한 주기 동안 지금 0에서 2파이가 아니라 0에서 2까지 한 주기 공간 동안 fx가 정의되어 있는데 그 fx의 그래프를 k를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는 거니까 사실 그래프 개형은 y는 k를 그어서 접어서 어떻게 하겠다? 올리겠다는 얘기다. 그치? 그런 데서 미분 불가능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면 분명히 우리는 개형만 보면 되지만 문제는 이 절대값 함수의 최대값을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실제로 꼼꼼히 평행이동을 해보아서 접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절대값 그래프에 대한 함수값 단찰이라서. 이해했니? 자, 그럼 그림 그리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나의 fx의 그래프는 y는 1을 기준선으로 진폭이 1인 코사인 그래프가 최고차항계수 음수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 주기가 그려져 있는 그래프가 된다. 그쵸? 자, 여기 축의 방정식은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일 거고. 자, 이 그래프를 그러면 K만큼 내려가지고 접어 올렸을 때 어쨌든 최대값의 위치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럼 우리 생각 한번 해보자. K를 아주 소심하게 내렸을 때는 접어 올린다 쳐도 그 절대값 그래프의 최대값이 이 주어진 함수의 극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겠네. 그런데 그러면 여기 접히는 부분이 다시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그 경계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해했어? 그럼 여기는 접히는 그래프에 대해서 생각한다 치면 여기 접혀 올라간 값이 여기 있는 꼭대기보다 더 높이 올라가게 되려면 K는 1보다는 어떤 값이 되어야 될까? 큰 값이 되어야 하겠다. 그치? 그러면 먼저 우리는 K가 0과 1 사이의 1배랑 그 다음에 K가 1일 때랑 K가 그 다음에 1과 2 사이의 값일 때에 대해서 자, 여기 있는 조건들에 대한 탐구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럼 K가 1보다 0과 1 사이에 있는 구조에서는 현재 나의 절대값 그래프가 요만치 소심하게 접히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현재 나의 함수의 최대값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 y는 라지m이라는 직선이랑 fx의 교점에 대한 실근 중에서 작은 근을 뭐로 설정하겠다? 알파로 설정을 하겠다. 그럼 이 모양새라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다? 알파가 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 첫 번째 생각인 거고. 이해했어요? 그럼 다시 얘가 조금 더 내려갔을 때도 한번 봅니다. K가 일단 1일 때가 좀 특별하니까 1일 때도 한번 보는 걸로 하죠. K가 1이라면 기존의 나의 함수는 이렇게 지금 높이가 2인 산 모양으로 생겨 있을 거고. 자, K가 1일 때는 얘가 딱 절반 내려와가지고 접혀 올라가는 거니까. 자, 그대로 접어 올린다 치면 최대값은 얘랑 똑같은 위치에서 만들어지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맞겠다. 그쵸? 대략 그립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최대값은 그대로 얼마가 되는 거라서? 1이 되는 거라서 여기에다가 y는 라지m을 부어준다 치면 그때 fx의 그래프와 교점 중에서 작은 지점을 알파로 두기로 했으니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다? 알파가 되는 거다.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서는 알파 값이 그냥 몇 분의 몇으로 정해질까요? 여기가 축의 방정식 1이었고 여기가 0이었으니까 사실 여기는 딱 가운데가 그치? 몇 분의 몇? 2분의 1로 정해지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K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더 내려간 그래프가 되니까 더 내려가면 여기서 이제 이미지에서 생각해보자. 더 내려가 버리면 더 내려가서 적게 되면 최대값이 이번에는 위에서 생기겠다. 그렇지? 여기에서 그럼 y를 라지에 넣었을 때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 알파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또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형 하나 더 그리죠. 그러면 아니다 하면서 삭제할 때 조금 삭제해야 돼. 공간이 좀 부족하네. 자, 그러한 식은 알파를 잡았을 때 t 값이 p부터 알파까지는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t에서 e-t까지의 정적분 결과에 대한 그 값이 항상 k 곱하기 e-2t로 표현되는 자, 그러한 이 p의 구간을 만족시키는 최소값이 알파-3분의 1이래요.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보자. 여기 정적분의 수치를 보니까 적분 구간은 그렇다 치고 여기 있는 fx-gx라는 함수는 두 함수에 대한 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이 현재 초록색 그래프가 무슨 x 그래프고
gx 그래프고 흰색 그래프가 fx 그래프가 되고 있으니까 fx-gx에 대한 정적분은 이 두 함수 사이에 넓이를 얘기를 하는 거겠네. 맞아요. 근데 그 넓이를 얘기할 때 현재 이 두 곡선이 평행이동된 관계에 있을 때는 이 둘의 차는 끊임없이 무슨 수로 드러날까? 상수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K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해했니?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K 길이가 되니까 우리 빼기 함수식을 저번 시간에 이렇게 그냥 X축으로 나타내기로 했었다. 그치? 뭘 이렇게 설명하지? 그냥 가자. 얘가 fx면 이 접히기 전의 부분에 gx는 fx에서 그냥 뭘 뺀 값이에요. k를 뺀 값이니까 너에서 널 빼면 무슨 함수가 드러난다? 상수 함수가 드러나는 정적분 결과가 나타난다 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그 상수 함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하겠다는 거고 얘가 어쨌든 간에 그 t 값이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알파 왼쪽에 t가 있는 거고 여기 t부터 이제 적분하는 구간을 보면 어디 마이너스 t까지냐면 2 마이너스 t 값이에요. 왜 하필 2 마이너스 t일까? 무슨 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않을까? 그럼 여기가 t면요. 여기 축의 방정식이 1이니까 2 마이너스 t는 얘랑 똑같은 높이를 가지는 이 부분이 2 마이너스 뭘 수밖에? t일 수밖에 없겠다. 그렇지? 요 간격이 t고 요 간격이 t 된다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고 그럼 이 사이에서 적분한 결과치가 5 곱하기 뭐로 나타나도록 하는 k 곱하기 그렇지 2-2t로 드러나도록 하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 k라는 것은 여기 있는 함수값의 길이, 선분의 길이가 되는 거고 함수값의 차가 되는 거고 그럼 2-2t는 뭡니까? 이 구간 사이에 길이가 되는 거다. 맞지? 이 구간 사이의 길이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2-2t가 되니 쉽게 얘기하면 인테그랄의 t에서 2-2t의 결과에 대해서 자 여기 있는 자 접히지 않은 부분의 그래프에 대한 상수함수 k에 대한 정적분 값만이 k 곱하기 2-2t로 드러날 수 있다는 생각이지. 이해한 거야? 그럼 여기 있는 t가 내려갈 수 있는 최소의 위치가 정해진다는 거다.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그 최소의 위치가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고 p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고 그럼 그 p의 경계선의 x좌표가 알파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생각해보자. t가 여기 갈 때는 계속 이런 결과가 나타나겠다. 그치? 평행이동 관계에 있을 때 그럼 얘는 지금 쭉 내려가다가 어디까지만 t 값이 내려갈 수 있을까요? 접히기 직전까지 접힐 때까지만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지. 왜? 접히는 부분을 지나게 되면 이 접히는 부분을 지나게 되면 여기 흰색 함수는 fx지만 여기 있는 이 연두색 함수는 절대값들을 접해오려는 건가? 뭐라고 바뀌게 돼? 마이너스 fx 플러스 k로 바뀌게 되죠. 그럼 여기서는 fx 마이너스 gx라는 함수식의 구조가 너에서 너 빼면 2fx 플러스 뭐가 되니까? k가 되니까 새로운 정적분의 구도가 생기니 이런 정적분의 결과치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알아보겠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 함수값이 0 되는 위치의 이 정역이 알파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라고 알려준 거냐면 3분의 1이라고 알려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 그래프에서 일단 이런 상황 해석이 하나 되고 그럼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같은 조건을 탐색을 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알파보다 애초에 작거나 같은 위치에서 그 정적분의 수치가 그러니까 알파가 작거나 같은 위치에 t가 설정이 돼야 되잖아. 근데 알파가 지금 딱 여기 2분의 1인 수치였고 2분의 1이 그럼 여기가 딱 뭐가 되는 지점이니까 접히는 지점이니까 얘는 알파랑 지금 접히는 지점 및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어떤 위치가 돼야 돼? 같은 위치가 돼야 되는데 말이 잘 돼. 안 되지. 모순인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럼 얘는 안 되겠네. 그럼 더 내려간 그래프에 대해서도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볼까요? K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도 생각해본다 치면 Y는 1 기준으로 원래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드러나 있었고 그럼 K가 1보다 더 내려간 시점이라고 하면 우리 GX의 그래프가 어쨌든 이런 형태로 생기면서 여기에 Y는 라지 M이 생길 건데 이 Y는 라지 M과의 교점이 현재
알파의 위치가 되는 거고, 그치? 뭐야, 이때도 될 수가 있기는 있네. 그죠? 그럼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수 있는 위치는 여기 이렇게 가다가 마찬가지로 여기 접히는 부분이 뭐 빼기 뭐 분이 뭐 얼마 빼면 되니까 알파 빼기 3분의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에서도 이런 정적분의 결과치가 나올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야. 그런데 어차피 두 케이스를 분단치더라도 내가 해석해야 될 조건 자체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여기 있는 이 절대값 그래프의 함수값이 뭐 된다는 거? 0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인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는 조건에서는 그럼 왼쪽부터 보자시다. 왼쪽에서 첫 번째 튼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을 여기에 있는 함수식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분명히 이 함수값은 뭐가 돼야 돼요? 0이 되어야겠다. 그치? 그럼 F에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에 자, 마이너스 K 값은 0이 된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합시다. 여기가 사실 y는 라지 m이었던 거잖아. 그치? 최대를 만드는 함수값이었어요. 그럼 이 최대치를 만드는 함수값의 위치는 원래 기존에 있던 너의 최대값이 얼마였는데 2였는데 거기에서 얼마 떨어진 위치니까 k만큼 떨어진 위치가 되는 거니까 이 라지 m이라는 사실 최대값은 2-뭐로 설정된 거고 k로 설정된 거고 그럼 여기 지금 2-k라는 함수값은 주어진 함수 fx가 어디 갔니? fx가 m 된다는 방정식의 실근인 거잖아. 이 라지 m이 지금 우변에서 2-k가 되는 상황을 논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다가 알파라는 정의역을 넣었을 때 분명히 그 함수값이 뭐가 되어야 하니까 2-k가 되어야 되니까 자, 두 번째로 잡을 수 있는 조건식은 f알파가 2-k가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럼 함수식은 결정되어 있는 상태고 나한테 모르는 미정계수가 몇 개 설정됐으니까 2개 설정됐으니까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1절. 자, 하러 가봅시다. 그러면 얘는 잠깐 놔두고 자, 오른쪽에서 계산을 좀 해보죠. f에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이 쓱 들어가면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 들어갔다 치면 1 마이너스에 코사인에 파이 분배하면서 파이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이 1파이가 될 거고 이 값에다 k 빼서 0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뭐라고 줄 수 있다? k라고 줄 수가 하나 있겠다. 무슨 정리 써야겠다는 생각이죠 이제? 덧셈 정리 쓰긴 써야겠다. 그치? 코코신신하면서 아래쪽에 두 번째 조건식은 알파를 집어넣는 거니까 그럼 1 코사인의 파이 알파가 다시 2 k 된다는 생각이고 그럼 통째로 두 식을 뭐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치? 연립하면서 그럼 통째로 두 식을 한번 더 해봅시다. k 소거하면서 그럼 더하면 2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 파이다. 자, 다시 더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알파까지 했을 때 그 값은 두 개 더하면서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 그럼 이 2도 이렇게 사라지는 상태가 되네. 그럼 여기 코사인 값이랑 여기 코사인 값의 크기는 같은데 뭐가 다르다는 상태니까 부호가 다르다는 상태라서 우리가 막 이 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논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당연히 조금 피곤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일이 전부 다 풀어 해치는 걸로 하죠. 코사인 법칙 통해서. 자, 코코신신 만들면 이 우변 갖다 치면 현재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알파는 이 우변 가면서 코코신신을 바꿀게요. 그럼 코사인 파이 알파 곱하기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 2분의 1. 자, 마이너스 2가 부호 바뀌면서 플러스 사인 파이 알파 곱하기 자, 사인 파이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생성되겠다. 그치? 자, 넘어가주면서 2 곱할게요. 넘어가주면서 2 곱하면 마이너스의 그대로 2 곱하면서 3 코사인 알파 루트 3의 사인 파이 알파가 되는 거고 사인과 코사인의 비율을 주는 거니까 얘는 무슨 값이 정해지는데요? 탄젠트가 정해진다는 내용이죠. 그럼 탄젠트의 파이 알파는 네가 넘어가면서 탄젠트 만들고 루트 3 넣으면서 나누어질 거니까 무슨 루트 3이 돼야 된다?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야 된다. 이 마이너스 루트 3 되도록 하는 이 정역들을 찾아야 된다. 그쵸? 그럼 알파의 범위를 찾는 게 일단은 첫 번째로 중요하겠네. 알파는 당연히 어디와 어디 사이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까? 0과 1 사이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치? 그럼 알파가 0과 1 사이라고도 전제되지만 사실 몇 분의 몇보다도 여기서 커야 되지? 2분의 1보다도 크기는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요 알파의 범위가 뭐 0과 1 사이가 된다라고 일단 친다 치더라도 이 파이 알파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0에서 어디까지가 되는 거니까 파이까지가 되는 거니까 그럼 한 주기의 지금 탄젠트 그래프에서 무슨 루트 3이 되는 곳을 찾으라? 마이너스 루트 3 되는 곳 찾으라는 얘기다. 그렇지. 그럼 여기 플러스 루트 3 되는 곳이 몇 분의 파이일 겁니까? 3분의 파이일 겁니다. 여기 파이 준다 치면 여기 마이너스 루트 3 되는 곳은 몇 분의 몇 파이가 된다? 그치. 3분의 2파이가 되면서 요 값이 3분의 2파이가 되므로 첫 번째 알파 값은 몇 분의 몇이구나? 3분의 2구나 라고 정해지는 거네. 사실은 어떤 알파의 값들의 모든 합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알파 값을 찾는 거니까 알파가 몇 분의 몇인 게 답일까요? 3분의 1인 게 답이 되겠다.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무슨 값만 계산해 주는데 GK 값만 찾아주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근데 이 식도 우리가 풀어준다 쳐도 조건이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캣을 나눌 필요가 없는 게 여기서 잘 보자. 여기서도 어쨌든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이 저기 절대값에 들어가면 0돼야 되니까 첫 번째 내가 탐구해야 될 게 f의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k는 얼마가 돼야 돼요? 0 되는 건 그대로다. 그쵸? 그 다음에 이 최대값까지는 위치가 알파가 되는 건데 여기는 이 최대값의 위치만 우리가 잘 탐구를 해보면 된다. 그치? 근데 얘가 2에서 이렇게 쭉 내려갔는데 원래 기존에 있던 함수값이 얼마였습니까? 0이었습니다. 여기가 쭉 내려가면 무슨 k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고 여기 절대값 치면서 올라갔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걸까? k가 되는 거겠네. 그치? 그럼 얘는 알파에서 만들어진 함수값이 뭐가 되는 거라서 k가 되는 거라서 f 알파는 뭐가 되는데 k가 되는 거야. 조건 다르네. 그치? 다시 연립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자. 여기서 모순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거 마이너스 k가 윽 하고 넘어가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에서의 f의 함수값이랑 f 알파랑 함수값이 어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가 알파잖아. 여기 적혀 올라가는 분이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여기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지금 함수값이 f의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이 값이랑 여기는 f 알파 값이랑 같을 수가 있을까? 애초에 k로서 같을 수가 없으니 얘는 그래프상에서 모순인 조건이 되기 때문에 풀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인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해서 어쨌든 첫 번째 케이스만 정답이 되는 거고 알파는 그럼 3분의 2로 정해졌습니다. 나머지 문제 계산하러 가보죠. GK를 찾으라고 했는데 알파가 3분의 2로 정해졌습니다. K라는 정역을 찾아야 되겠다. 그치? 그럼 K라는 정역을 찾으러 가려면 아까 이거 연립한 거기 때문에 여기 알파 자리에 비하면 몇 분의 몇만 넣어요? 3분의 2만 넣으면 K가 정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알파 자리에 3분의 1을 뿅 하고 집어넣는 순간 여기에 알파 자리에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2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고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몇 분의 몇? 2분의 1이니까 두 개 더하면서 2분의 3이 2 마이너스 K가 됩니다. 그렇죠? 결국 K는 몇 분의 몇이다라는 생각? 2분의 1이다라는 생각. 자, G의 2분의 1 찾는 거고 그럼 이 자리에 G 2분의 1을 넣으면 G 2분의 1은 절대값에 F의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사실까지. 여기까지 됐나요? 자, F의 그럼 2분의 1 넣어서 함수값 찾아봅시다. 여기 2분의 1 넣으면 코사인 2분의 1 파이가 얼마기 때문에? 코사인 2분의 1 파이 얼마? 0. 그럼 1 빼기 0이 되니까 얘는 얼마? 1. 거기에서 2분의 1 빼서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몇 분의 몇일 수밖에 없다? 2분의 1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해서 거기에 절대값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나 정적분의 해석은 우리가 수투에서도 볼 만큼 꽤 익숙한 대상들이라서 미적분은 쓰이는 개념이 그냥 다루는 함수가 삼각함수였을 뿐이다. 그 다음에 무슨 정리를 쓰겠다 삼각함수에 더 센 정리까지 너네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니?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28번을 마무리하고 지금 폰 안 꺼졌지? 다행이다. 29번으로 가봅시다. 자, 29번에 보니까 초항의 2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AN이라고 했으니까 A1은 2 그 다음에 공비 R이 2 이상 6 이하의 자연수다. 그럼 그 AN의 수열을
어쨌든 2 곱하기 R에 n-1승이라고 줄 수 있고 이 수열 형태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쵸? 2부터 6까지 들어가니까 총 5가지 형태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네. 그런데 얘가 수열 Bn을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Sn분의 4의 n승 그 다음에 다시 an 더하기 위에 2의 2n 더하기 1승이라 되어 있는데 그럼 걔는 2 곱하기 4의 n승을 보면서 극한을 관찰하는 게 당연히 훨씬 편하겠다. 그쵸? 자, 이때 극한 관찰했을 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bn의 극한값이 1보다 작도록 얘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자연수 r 값을 모조리 찾으세요. 자, 그것의 총합을 구하래요. 그럼 첫 번째 생각 그냥 무지성으로 2부터 어디까지 다 넣어서 6까지 넣어서 한 땀 한 땀 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게 너무 쉽다그죠? 우리 이 등비수열에 대한 극한을 조사할 때 결국에는 여기 있는 공비의 크기가 중요했었다. 그쵸? 그럼 하나씩 넣으면서 일단 조건 정리를 해봅시다. an 대신에는 2 곱하기 r에 n-1승이 들어갈 수 있는데 자 마이너스 1승 빼면서 그냥 r분의 2 곱하기 r의 n승 더하기 2 곱하기 4의 n승이 분자에 이렇게 남아있는 식이 구조가 될 거고 되었나요? 자 그럼 등비수열의 합도 우리가 표현해보면 SN이라는 것은 자, 지금 공비가 R이 되는데 어차피 1보다 큰 공비니까 얘는 R-1분의 초함 2에 대해서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서 어차피 대장 역할을 하는 건 R의 n승이라는 등비수열의 개수가 되는 거다. 그죠? 그럼 등비수열의 개수 기준으로 여기 있는 식을 관찰할 거고 그럼 분모에는 R-1에 다시 2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4의 n승이 들어가는 형태의 극한을 조사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등비수열에 대한 극한을 조사할 때 공비가 몇 종류가 나오는지부터 탐구를 해야 되죠. 현재 우리 공비의 종류는 누구랑 누가 있으니까? 4랑 R이 있으니까 자, 두 덩어리의 공비가 있으면 둘 중에 누가 크기가 큰지가 중요한 거였잖아. 그치? 그럼 우리의 케이스 분류 이렇게 되겠네. R이 4는 어떨 때야? 그치 작을 때야. 그 다음에 R과 4가 같을 때야. R이 4보다 클 때랑 이렇게 분류되겠다. 그쵸? 그럼 R이 4보다 작을 때는 뭐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 2, 3일 때. 그 다음에 R이 4일 때는 그냥 4인 거예요. R이 4보다 클 때는 5, 6일 때를 따지겠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자, R이 4보다 지금 이렇게 작은 상태라면 우리가 4의 n승을 나누면서 극한을 계산하겠다. 그치? 그 이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bn에 대한 극한은 4의 n승의 개수비가 돼야 되니까 얼마일 수밖에 없다? 2일 수밖에 없으니 얘는 1보다 작다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R에다 또 얼마를 집어넣어봐야 돼요? 4도 넣어봐야 된다. 그치? 그러면 4, 4, 4, 4 다 들어갔다 치면 여기 개수의 비가 중요하니까 4 집어넣으면 앞쪽에 생기는 개수는 몇 분의 몇 생기고 3분의 2 생기고 플러스 뒤에 개수가 1. 자 위에 생기는 개수가 4 집어넣으면 몇 분의 몇에? 2분의 1 더하기 2가 되면서 어쨌든 분모랑 분자의 크기 비교만 하면 돼요. 그치? 자 분모는 1점 얼마, 분자는 몇 점 얼마니까? 2점 얼마니까 1은 당연히 1보다 작다는 조건에도 당연 못은 되겠다. 그치? 그럼 우리는 뭐랑 뭐가 답이 될 수밖에 없을까? 5랑 6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얼마? 11. 그리고 확인은 해야 되겠다. 그쵸? 확인해보면 얘의 극한을 구하면 R의 n승으로 나눌 거니까 이 뒤에 있는 4의 n승들은 어디로 수렴하게 될 거고 0으로 수렴하게 될 거고 그럼 현재 우리 극한이 뭐 빼기 뭐 돼? R 빼기 1분의 2분의 다시 여기 개수 나오니까 5분의 2가 될 건데 8분의 2가 될 건데 그럼 여기에 이제 이 식을 정리하면 2 날라가서 5분의 뭐가 된다? 8분의 R-1이 된다. 그럼 R이 5일 때는 5분의 4를 R이 6일 때는 6분의 5를 얘기하니 당연히 분자가 더 작은 상태니 얘는 무엇보다 작을 수밖에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답은 둘 다 되면서 정답이 11로 정해진다. 이 얘기다. 그렇죠? 자 이렇게까지 나오면 우리가 뭐 30번이랑 28번은 조금 어렵게 정리한다 치더라도 29번 정도는 맞출 수가 있겠다. 그치? 이렇게 4점짜리 하나는 적어도 체크한다는 목적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시고 자, 끝까지 합시다.